손녀 젖 먹는 거 보고 싶은데 그게 뭐가 이상해? 출산 후 한 달, 나는 그날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서연아, 우리 손녀 밥 먹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저녁 뭐 먹을까 정도의 가벼운 톤으로. 나는 거실 소파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던 중이었다. 수유 케이프를 덮고 있었지만 그 순간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열심히 젖을 빨고 있었고 나는 수유 케이프 안에서 조심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으려던 참이었다. 시아버지는 TV를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고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시아버지는 웃으며 한 발짝 다가왔다. 리모컨을 소파 팔걸이에 놓고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니, 우리 손녀가 얼마나 이쁘게 먹는지 궁금하잖아. 할아버지가 손녀 밥 먹는 거 보는 게 뭐가 이상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다. 이건 아기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였다. 혹시 이런 기막힌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귀중한 시간 내시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아버님, 제가 좀 불편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다 먹이고.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시아버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에이, 뭐가 불편해. 내가 누군데. 나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손녀 얼굴 보는 것도 허락받아야 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옆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거실로 나왔다가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 이 집에서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할아버지가 손녀 보고 싶다는데 며느리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수유 케이프를 더 단단히 여미며 말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수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좀 불편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변했다. 뭐? 지금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야! 내가 평생 교사 생활하면서 애들 몇 명을 봤는데 네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아이가 깜짝 놀라 젖을 놓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아이를 달래며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시집 와서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날 밤 남편 민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오늘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너무 놀랐어. 수유하는 거 보고 싶다고. 나를 돌아봤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다.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손녀가 예뻐서 그런 거지. 아, 왜 그렇게 받아들여? 오빠, 나는 진짜 무서웠어. 아니, 근데 그게 정상적인 요구라고 생각해? 서연아, 너 지금 우리 아버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아버지는 평생 교사하시면서 수많은 애들 키우신 분이야. 그냥 손녀 예뻐하시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예민하게,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다. 오빠, 만약 우리 아빠가 오빠한테 내 사위 씻는 거 좀 보고 싶다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곧 말했다.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 둘 다 성인이고 둘 다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아버지는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 왜 그렇게 못 믿어? 이상한 사람 만들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깨서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를 안으며 깨달았다. 내 남편은 나를 믿지 않는다. 내 불편함보다 아버지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걸까? 나는 이 집에 적응하지 못한 며느리인 걸까?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간섭은 더 노골적이 되었다. 일주일 후 나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소아과에 다녀왔다. 예방접종 날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서연아, 그렇게 짧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어떡해, 엄마가? 나는 내 옷을 내려다봤다. 무릎 아래까지 오는 편한 면바지였다. 산후 붓기 때문에 입은 거였다. 청바지는 허리가 너무 꽉 조여서 입을 수가 없었다. 아버님, 이건 반바지가 아니라.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렇게 입고 다니지. 우리 때는 말이야, 애 낳고 나면 치마만 입었어. 그것도 긴 거, 품위가 있어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마트에 나가 있었다. 나는 혼자 침대에 앉아서 울었다. 내 옷차림까지 간섭받아야 하나? 나는 애엄마니까 내 몸을 숨겨야 하나? 무릎 아래 바지도 짧다고 지적받아야 하나? 2주일 후 나는 거울 앞에서 립밤을 바르고 있었다. 산후 피부가 너무 건조한데 특히 입술이 계속 갈라져서 립밤을 바르고 나오는데 시아버지가 나를 보며 말했다. 화장은 또 왜 이렇게 진하게 해? 애 엄마가 말이야, 옛날 우리 마누라는 애 낳고 10년 동안 화장도 안 했어. 아버님, 이건 화장이 아니라 립밤이에요.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립밤이고 뭐고 다 똑같아. 애 엄마는 애 엄마답게 살아야지. 맨날 꾸미고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립밤 하나 바르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나?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다. 오빠, 오늘 아버님이 내 립밤 보고. 그런데 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아, 아버지 세대가 원래 그래. 그냥 좀 흘려들어. 왜 그렇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 흘려듣는 게 매일매일 쌓이면 어떻게 돼? 그럼 어쩌라고. 아버지 입을 막을 순 없잖아.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살려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또 그 말이었다. 3주일 후 결정타가 왔다. 나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젖이 잘 돌지 않아서 분유를 보충했다. 전몸살도 있었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유량이 줄어들고 있었다. 소아과 선생님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분유 보충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내가 분유를 타는 모습을 보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다. 에휴, 요즘 엄마들은 이래서 문제야. 쉽게 포기해. 아버님, 제가 포기한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젖이 안 나오면 노력을 해야지. 우리 마누라는 애 셋을 다 모유로 키웠어. 밤새 애 물리고 미역국 먹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아버님, 저도 노력했어요. 정말 많이. 너 미역국 먹었어? 네, 먹었어요. 몇 번 먹었어? 몇 번? 하루에 2번? 봐봐. 그러니까 안 나오지. 하루에 5번은 먹어야 해. 그리고 애를 자주 물려야 한다고. 근데 또 맨날 분유만 먹이잖아.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비난이 가득했다. 아버님, 제가 젖을 먹이는데 아이가 잘 못 물어서. 그건 네가 자세가 잘못된 거야. 내가 봐줄까?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 시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야!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손녀 제대로 키우라고 조언해주는데 너 지금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지? 아버님, 그게 아니라. 너 엄마 자격도 없어. 애 제대로 못 키우면서. 그 말이 내 심장에 박혔다. 엄마 자격이 없다. 나는 그날 저녁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작아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아버지의 눈치를 봤다. 오늘은 뭘 지적하실까? 오늘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실까? 나는 수유할 때마다 문을 잠갔다. 혹시라도 누가 들어올까봐. 옷을 입을 때도 긴 바지, 긴 팔만 입었다. 화장은 아예 하지 않았다. 립밤도 몰래 발랐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절망스러웠던 건 시어머니의 침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서연아,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영감이 원래 좀 그래. 나도 젊었을 때 많이 힘들었어. 어머니,
근데 말이야, 조금만 참아줘.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히거든. 나도 40년을 그렇게 살았어, 참으면서.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행복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사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알아. 너는 달라. 너는 똑똑하고 강하잖아. 나처럼 되지 마. 그럼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나는 못 도와줘. 나도 저 양반이 무서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정말로 혼자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오후 나는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아이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봐주고 있었고 나는 잠깐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참이었다. 수건을 두르고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노크도 없이. 서연아, 지은이가. 시아버지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 수건을 꽉 껴안았다. 시아버지는 문을 활짝 열고 서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나가지도 않았다. 미안. 손녀가 너 찾길래. 그의 목소리는 너무 태연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버님, 지금 제가 옷 갈아입고 있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미안. 그럼 빨리 입고 나와. 시아버지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너무 천천히.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노크도 없이 내가 수건만 두르고 있는데 그리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급히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버님, 방에 들어오실 때 노크 좀 해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다. 시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에이, 뭐 대단한 거 있다고 그래. 가족인데. 내가 딸 옷 갈아입는 것도 많이 봤어. 아버님, 저는 딸이 아니에요. 그리고 노크는 기본 예의잖아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버릇없이 구는 거야? 내가 실수한 거 사과했잖아! 사과? 그게 사과였나?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다. 오빠, 오늘 아버님이 내가 옷 갈아입는데 노크도 없이 들어오셨어. 나 정말 놀랐어.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실수하신 거잖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실수라고 해도 너무하잖아. 그리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셨어. 서연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버지 원래 성격이 사과 잘 못하시는 거 알잖아.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앞으로 옷 갈아입을 때마다 문 잠가야 해? 그래. 문 잠그면 되잖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조심해야 한다고? 노크 없이 들어온 사람은 잘못이 없고? 더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밤새 울어서 나는 거의 정신이 없었다. 영화 산통인 것 같았다. 소아과에 전화했더니 자주 있는 일이니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다. 나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아이를 안고 집안을 걸어다녔다. 젖을 물려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도 울고 안아도 울었다. 남편은 내일 회사 가야 한다며 귀마개를 하고 잤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옆방에서 문을 닫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새벽 5시쯤 아이가 겨우 잠들었다. 나는 침대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나도 옆에 누웠다. 눈을 감는 순간 정신없이 잠들었다. 문도 잠그지 못했다.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오전 10시쯤 나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천천히 눈을 뜨니 시아버지가 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깼어? 시아버지가 말했다. 너무 자연스럽게. 아버님, 왜 여기에?
나는 급히 일어나 앉았다.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렸다. 잠옷 차림이었다. 손녀 보러 왔지. 너무 조용해서 무슨 일 있나 싶었어. 근데 둘 다 자고 있더라. 그럼 얼마나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한 10분? 손녀 자는 거 보고 있었어. 아이, 너무 예쁘더라. 10분. 내가 자는 동안 10분을 내 방에 노크도 없이 허락도 없이 나는 소름이 쫙 돋았다. 아버님, 방에 들어오실 거면 노크를 해주세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에이, 뭘 그래. 나 할아버지야. 손녀 보는 건데. 그래도요,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서 계시면 정말 무서워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무섭다고? 야, 너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자는데 옆에 있으면 놀라잖아요. 내가 우리 손녀 보는 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너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이가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를 안아들며 말했다. 아버님, 제발 노크 좀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야, 네가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어떻게 된 거야?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감, 어서 나와요. 서연이 좀 쉬게 해줘요. 쉬게? 저 애가 지금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나는 아이를 안고 구석으로 물러났다. 온몸이 떨렸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니야. 그날 남편이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오늘 아침에 아버님이 내가 자는 동안 우리 방에 들어와 계셨어. 노크도 없이.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건 좀 그렇네.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아, 말씀만 드릴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줘. 아, 자다가 깨니까 내 옆에 서 계신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아, 알았어. 내가 말할게. 아, 아버지가 손녀 예뻐하시는 건데 방법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명백하게 선을 넘은 거라고. 내 목소리가 커졌다. 민호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작게 좀 얘기해. 아버지 들으시면 어떡해. 들으면 어때? 잘못한 건 아버님인데. 서연아, 제발. 민호는 내 손을 잡았다. 나도 네 맘 알아. 근데 아버지 자존심이 있으시잖아.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응? 또 참으라고. 나는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옷 갈아입을 때도 노크 없이 들어오시고 이제는 내가 자는데 옆에 서 계시고 다음엔 뭐야? 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데? 서연아, 오빠는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오빠는 아버지 자존심 걱정이나 하고. 그게 아니라 됐어. 나 혼자 있고 싶어. 나는 침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아이를 안고 침대에 앉았다. 한참을 울었다. 나는 이 집에서 안전하지 않았다. 내 방에서조차. 그날 밤 나는 캐리어를 꺼냈다. 그리고 내 옷, 아이 옷,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짐을 다 쌌다. 소연,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캐리어를 보고 물었다. 나 친정 가. 뭐? 오빠, 나 더 이상 안 되겠어. 아버님은 내가 옷 갈아입을 때 노크 없이 들어오시고 내가 자는 동안 내 방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내 집에서 안전하지 않아. 내 방에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서연아,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앞으로 조심하신대. 조심? 오빠, 이게 조심의 문제야? 이건 기본적인 예의와 경계의 문제라고. 성인 여성이 사는 방에 노크 없이 들어오고 자는 모습을 10분 동안 지켜보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모유 수유할 때 보고 싶다고 하는 게 정상이냐고. 서연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계속 참으라고? 다음에 또 들어오시면 또 참아? 서연아, 제발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한 번 더 이야기해보자. 내가 아버지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이미 늦었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아.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은 또 뭘 지적받을까? 오늘은 또 어떤 선을 넘으실까? 걱정하면서 사는 거 지겨워. 서연아,
오빠,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나는 이 집에서 며느리기 전에 사람이야. 지은이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라고.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나도 안전하고 싶어. 나는 캐리어를 끌고 침실 문을 열었다. 거실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시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봤다. 어디 가려고? 친정에 갑니다. 친정? 애 데리고? 네. 야, 이년아, 애는 우리 집 손이야!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저는 이 집에서 안전하지 않아요. 제 방에서도 안전하지 않아요. 뭐? 야,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노크도 없이 제 방에 들어오시고 제가 자는 걸 지켜보시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아, 내가 손녀 보는 게 뭐가 잘못이야? 또 이상한 거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상한 건 저예요? 정말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멈추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40년을 참고 산 여자,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여자.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인생도 소중해요. 나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었다.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마. 너 이 집 며느리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지금 친정 근처 작은 원룸에서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다. 친정엄마가 낮에 와서 지은이를 봐주시고 나는 재택근무로 일을 시작했다. 남편과는 이혼 조정 중이다. 남편은 끝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다. 아버지도 반성하신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처음으로 내 삶을 선택했다. 요즘 아이는 잘 웃는다. 낯가림도 줄었다. 재롱도 부리고 나도 웃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밝아진 게 보인다. 립밤도 마음껏 바르고 편한 옷을 입고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산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래도 가족인데, 애아빠인데, 시부모님인데 조금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짓밟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다. 애정은 경계 침범의 핑계가 될 수 없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다. 오늘도 나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본다. 서울의 하늘이 보인다. 그리고 다짐한다. 내 딸에게만큼은 절대 이런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 엄마가 당당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게 진짜 강한 엄마니까. 얼마 전 시어머니에게서 카톡이 왔다. 서연아,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를 보고 나도 용기를 냈어. 나도 이제 집을 나왔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다. 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인생은 어머니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시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시어머니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밝은 옷을 입고 왔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서연아, 너 고마워. 너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어머니가 용기를 내신 거예요.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나를 지우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다. 그리고 헤어지며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안아주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줄 건 이제 없어. 대신 이것만 기억해. 누구도 너를 작게 만들 권리는 없어. 네 목소리를 절대 잃지 마.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이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알림 설정과 공유 부탁드립니다.